자, DB하이텍 전략 부분에 있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서도 지금 또 여전히 힘겨운 상태, 힘겨워하는 그런 상태 돼버렸어요. 일단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전일 대비 수익 아닙니까? 예, 기준이 되는데 신규 문자 사인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77,000원에 편입이 되셨다 할지라도 문자의 기준은 79,000원, 85,500원, 83,000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다. 그리고 85,500원에 들어갈 때도 거기서 맴돌고 있을 때 거래가 다소 700만 주 거래량 수준 그렇기 때문에 72,800원을 넘겨야만 1,000만 주 넘긴다. 그러면 변동성이 10%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83,000원대 훌쩍 넘겼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수급 논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프로그램 때려버리니까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에서의 변동성이 확장이다 보니 훅 하고 밀렸습니다. 이걸 다시 들어 올린다. 이거에 대한 정립된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다 과도합니다. 편입 들어가고 나서도 더 밀려서 힘겹지만은 과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유 전략으로 대처합니다. 뭐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하고 어제도 마감 이후에 설명드렸던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8인치 시장의 성장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성장성이 아니잖아요. 성장성은 12인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DB하이텍을 자꾸 저평가다라는 평가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PBR이 2배가 넘어가고 기술주 중에서도 이제는 좀 불편해지는 그리고 PER이 9배인데 이것을 저평가라고 인식을 하기에는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닥이 찍히고 돌려질 때 진짜 저평가 인식이 잡혀야 될 때 그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 DB하이텍보다도 기술주 중에서 PER이 낮은 종목도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중립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중립으로. 그래서 고평가는 아니지만 저평가로 인식을 잡으면서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도 뭐 긍정적인데 일단은 주가가 원체 강도 있게 올라왔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거래대금 확장 국면 그거 하나 딱 긍정적으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펀더멘탈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그 부분은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오늘 기준에 350만 주의 거래량이고 지금 350만 주면 마감 때까지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면 땡큐하죠. 그러면 1,000만 주 수준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감 때까지 이렇게 눌려져서 끝난다. 약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평균 단가 높을 뿐이지 전일 대비 지금 강세로 연출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600만 주, 500만 주는 당연히 넘길 수 있고 600만 주 이상? 그 정도면은 거래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유지가 되지 않느냐.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정리해줘.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코스모학은 지금 이제 나머지 전량차 액션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그래서 코스모학부터 먼저 이제 기준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도 이제 제가 자를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은 2차 전지 좀 가볍게 해놓고 지금 많잖아요. 많아요. LG화학, 뭐 포스코, 퓨처엠 또 SK 이노베이션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 BM까지도 있으니까 일단은 코스모 화학 부분은 뭐 어제 상한가에서 일부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가 63,300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지금 뭐 2.5% 비중 정도뿐이 안 남아 있는데 그조차도 개장 초에 일단은 차익 실현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평균 단가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장중 고점이 69,000원이에요. 그러면 상향된 목표 주가 수준도 거의 2달이 됐어요. 최종 상향된 된 목표 주가 임박 기준이기 때문에 꼭 그걸 기다리기보다는 거기서부터 이제 1.5% 밀리면 68,000원 그리고 밀리면 3% 밀리면 66,900원에 정리하자. 근데 안 밀리면 가져가는 거죠. 뭐 안 밀리는데 억지로 채취하는 필요 뭐 있어요. 양봉인데. 다만 이제 그 변동이 크니까 그 변동 속에서
미끄러져 있는데 계속 차익 실현 안 하고 계속해서 냅두면 더 가겠지 이렇게 된다면 전체 종목을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싹 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코스모학은 일단 이제 미끄러지면 전량 차익 실현 그거를 조금 DB하이텍도 빠르게 대처를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66,900원 기준이 이탈이 됐어요. 아 이게 지금 고점 대비 5%로 지금 글씨가 또 잘못 나갔네.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올려드릴 텐데 5%가 아니라 3%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은 만약에 재차 이탈이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한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그 계산기는 제가 지금 매직 계산기는 제가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1.5% 중립이라고 친다면 차익 실현도 꽤 했고 나머지 물량의 기준이니까 중립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3%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해서 지금 일단 재차 이제 문자는 나갔고 지금 이탈돼 있어요. 이탈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로 베이스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럼 코스모학은 좀 이따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할 때 제로 베이스로 그리고 지금 이제 스페셜 방에 새로 오셨는데 어제 시황까지 녹화된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통째로 올려드리면 돼요. 포트폴리오 전략 그거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오늘 거는 뭐 오전장 중에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의 변동률에 저 기준에 뭐 수급의 변화든 거래량이 설정이 되면 그러면 그 기준에서 재차 재편입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모학이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뭐 안타까운 건 아니죠. 아쉬운 거죠. 더 갖고 가고는 싶은데 원체 우리도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지금 케빈 선생님께서는 1% 손실관리 자동 매도입니다 라고 해서 1% 수익으로 이제 일단은 정리는 하셨는데 DB하이텍도 원체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또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분명히 전일보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우리 4월달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포트폴리오 10시에 못 올렸으면 시간 정해놓으세요. 11시든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제도 올라갔나요? 어제? 장중에?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어제 장중에? 그거 빼먹지 맙시다. 오늘 기준에서 장중에 포트폴리오 지금이든 11시든 시간 정해놓고 올려주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의 계좌의 기준입니다. 그죠? 계좌의 기준이에요. 계좌 손익률, 수익률의 기준에서 지금 어찌됐든 3월 말일 대비해서는 0.8%의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 1%씩 낸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종목 기준에 하이닉스가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이 좀 깊고 하나솔루션의 종가 대비해서 말일날 3월 31일날 종가 대비해서 좀 밀려있는데 하나솔루션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고 그랬고 어쨌든 DB하이텍도 5%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도 다만 이제 문자 사인을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추세 추이 매매에서 확인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문자 사인을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녹화 뜰 때 분명히 85,000원 기준에서 그 위로 넘길 때 따라붙는 설정 범위 그리고 꺾이면 고점 대비해서 꺾이면 어떻게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77,000원 또 79,000원 또 85,000원 83,000원 요 기준에서 이제 평단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본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찌됐건 또다시 고점을 놓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손실폭의 기준이 될 거예요. 아마 평균 단가 대비. 그게 이제 손절을 감안할 수준이냐 아니면
유지하면서 추가 편입으로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추가 편입도 고려를 할 건데 주가 밀리는데 또 프로그램이 10만 주 가까이 나오는데 막연하게 추가 편입을 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분하게 대처를 할게요. 편입 평균 단가 부분을 1차, 2차, 3차로 해놓고 요 1차, 2차, 3차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이브 방송에서의 편입 단가하고 한번 차별화를 둬보려고 그래요. 공식적인 문자의 기준이고 라이브 방송은 77,000원부터 나갔어요. 그리고 2차가 85,000원, 83,0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이브 방송 기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결론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편입이 됐겠죠. 4번의 기준으로 촘촘하게 우리는 나가니까. 근데 이제 뭐 전체 평균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점 편입 물량만 따지면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10% 미만의 비중이시라면은 최대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10% 미만이시면 추가 편입을 고려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25%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25% 그건 현대차였나요? 어찌됐건 하여간에 10% 이상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하고 나머지 얘기하다 말았는데 평단부터 내놓고 그래 전략을 좀 짜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88,000원이 어휴 88,000원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그죠? 당황스럽네요 또 이렇게 되면 손실이 되니까. 그리고 라이브 방송의 이제 평균 단가를 설정을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라이브 방송 기준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기준입니다. VVIP방 요 기준에서는 77,000원 79,000원 그래도 높을 거예요. 83,000원까지 따라붙었으니까 나누기 4 해주면 79,800 79,900원 8만원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손절 범위의 기준까지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평균 단가가 일단은 88,000원의 기준 이렇게 해서 88,000원의 기준에 3%면 78,300원 지금 다행히 뭐 79,200원까지는 돌려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준점에서 3% 5%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게요. 오늘 저가 이제 76,200원이고 하니까 전체 기준을 설정할 때 그렇게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잘라놓고 전략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이것부터 잘라놓고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이제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이구 얘뿐만 아니라 오늘 진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또 황당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건 좀 짜증스러운 그런 결과가 형성이 돼 있는데 LG화학도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버렸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버렸고 전일 대비해서는 강세고 포스코 퓨처엠은 뭐 또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그러면 뭐하냐 이거지. 짜증스럽게 밀려있는 거를. 참 이렇게 해서 손절 범위를 3%와 원래 1.5% 3% 뭐 차익 실현 또 손절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옳은데 일단은 평균 기준가 대비 손절 범위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사실상 여기에 기준이었죠. 1.5% 중립으로 해놓습니다. 벌써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 빼고 딱 나오고 재차 또 봅시다. 기술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저점 대비해서 2% 수준 돌리면은 고민을 해볼 거예요. 변동이 컸기 때문에 1.5가 아닌 2% 기준으로 좀 고려를 해보고 이왕이면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가격 분발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일단 냉정하게 좀 차분하게 대체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준도 뭐 사실상 의미 없죠. 위화감만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만 이제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안 안내해드리면서 포트폴리오 받으시고
자, 어제 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답답하다. 어? 이거 이대로 다 올려드리면 되잖아. 어? 어제 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라 그랬어요? 새로 가입하신 분들 계시면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다 기준 잡아서 올려드리기로 했죠. 그럼 여기 이걸 다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 이거를. 어? 그 얘기가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 얘기는 아니잖아. 기계적으로. 그걸 꼭 연구원만 하지 말고 직원분들도 사람이 새로 들어오시면 포트폴리오 이걸로 관리하십시오라고. 서로가 보완해 주라고. 응? 그렇게 해서 지금 DBI텍 같은 경우는 아 진짜 힘들다. 저거 해줄라 이거 해줄라. 응? 하나하나 그 제가 다 일일이 할 수도 없고 뭐 알아서 한다고 믿으면 되는데 안 올라가 있으니까 벌써 이미 복사만 해서 올리면 되는데 공지에서 퍼다가 올리기만 해도 되는데. 자 DBI텍 그 종목 그 뭐야 매직 계산기 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이해되셨어요? 어떤 걸 올려주는지 신규 가입자 들어오시면 예? 직원분들도 그렇고 연구원분들도 그렇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냐고. DBI텍 비중 10% 비중이고요. 최대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목표 주가는 이제 상향해 놓은 목표 주가 그대로 설정을 잡아 놓고 지금 78,900원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요 부분 이제 마저 설명드리고 이제 손절 범위에 대해서 설정을 잡아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절 범위 기준 손절 기준은 편입 평균 단가 대비 1차 이렇게 해놔야겠다. 1차 기준 편입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3.0% 조정 시 손절 고려. 문자 사인 발송 예정. 그리고 평단 대비 손절 고려. 손절 시 문자 발송 예정. 그다음 2차 기준은 5%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1차 기준 이게 얼마에 78,400원. 가지고 갈 겁니다. 아무래도 손실을 보고 굳이 또 나오는 기준보다는. 그리고 76,800원 시초가 이탈 및 그 5% 기준이 돼요. 굉장히 넓게 열어놓은 거죠. 많이 먹어온 상태가 됐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2차 기준 76,800원 기준에 평균 단가 대비해서 5% 조정 시 손절 고려가 아니라 이제 손절을 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또 밑바닥이 돼서 다시금 돌려지는 흐름이 만약에라도 나온다 할지라도 이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좀 명확하게 잡고 대처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변동성이 확장되고 강세를 띨 때는 뭐 상당히 저도 흥분하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꺾여져 내려갈 때 등락률 범위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지금 뭐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짜리가 그 엄청난 강세 5%의 강세를 띄었다가 지금 2.5로 밀렸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은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금 강보합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편입자 기준에서는 관망 다시 돌리시면은 다시 이제 매수엔 낼 거니까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유지. 그다음 최근 이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기준이 있고 1거래 대금이 확장되어져 있다라는 거. 물적 분할은 뭐 호재로 인식할 수 있는 주식시장 역사상 호재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성부 펀드의 지분 공시 부분이 긍정적이긴 한데 이것이 주가를 무조건 땡겨서 올린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어요. 아니, 강성부 펀드가 샀는데 왜 주가가 올라야 돼? 그거의 타당성을 얘기해 보세요. 없다니까. 막연한 겁니다. 아, 얘네가 들어오면 뭔가 고쳐질 거. 그런 거 없어요. 한진칼에서도 분명히 겪어보신 것처럼 그런 이후에 경영권 뭐 분쟁까지 지분 분쟁까지 나서 뭐 한진칼처럼 델타항공이 윗방향으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쌓올리니까 그런 변동이 나온 거고 SM도 사실상은 어떤 뭐 뚜렷한 시세가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행동주의 펀드 들어오고 고점에서 9만 원 찍고 6만 원이 이탈됐어요.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은 9만 원 찍고 6만 원이 이탈됐어요. 이슈가 끝나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SM 이번에도 14만 7천 원에 잘 팔았죠. 15만 원대 넘기긴 했지만 이슈 끝난 다음에 한 방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계속. 물론 나는 DB하이텍 적절히 잘 빠져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더 이상 오늘 강세를 띄었던 건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전일 시간에 강세를 띄었던 부분의 기술적인 흐름, 거래 터지고 강세를 띄었던 부분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 UBS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심리적인 면을 강조를 시켰죠. UBS 들어와서 뭐 그 흐름이 지금 프로그램 쪽 12만 주 매도인데 외국인들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의 대부분을 외국인들 기준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은 UBS 쪽이 14만 8천 주를 매수했다고 치더라도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매수세의 흐름은 좀 상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희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만 전일 대비해서 여전히 4% 가급적이면 이제 안 밀려야죠. JP모건이 4만 주 매도고 UBS가 10만 주 매수네요. 그죠? 그 JP모건 매수 매도가 섞여져 있고 오늘 뭐 지금 현재 매도가 얼마큼 나온지 몰라요. 거래대금 상위 매매 상위 5위까지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이제 UBS 쪽이 만약에 매수 순위 5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심리적으로 또 강해지겠죠. 빵 치고 올라가겠죠. 근데 거꾸로 UBS 쪽도 에이 모르겠다 차익실현해버리자 아니면 손절해버리자 혹은 JP모건 쪽이 더 많은 물량을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튀어나와 버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될 거죠. 그럼 훅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는 그 전략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그 현재 기준의 창고 동향에서 뭐 키움이든 키움 쪽으로 이제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키움이든 어떤 특정 창고에 수급이 있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죽어라고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망쳐 나가는 게 옳은데 참 어려운 상황이죠. 변동도 크고 그래서 윗방향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오늘 시초가의 기준을 마지노선으로 좀 잡고 시초가의 기준을 그게 이제 고점 대비 5%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 좋은 장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까지 밀리면 정례 기준을 잡고요. 기계적으로 그렇지 않고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돌려질 때 기준의 2%의 수준. 그럼 돌려질 때 기준의 2%의 수준이면은 78,400원이니까 1,400원 잡고 8만 원 기준 정도 되겠네요. 그죠? 1,400원 뭐 이렇게 1,500원, 1,600원. 그럼 8만 원을 8만 원까지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신규 편입 또 추가 편입 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왕이면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전체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위축되지 않고 기존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 전일 대비 강세입니다.
꼬리는 달렸지만은 추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저 수급은 이제 손바뀜 수급인데 너무 노출돼 있는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강성부가 산 물량, 강성부 펀드에서 샀는데 어이구 강성부 형님 사셨습니까? 내가 더 들어 올려줄 테니까 여기다 팔고 나가십시오. 물론 팔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간에 최대한 심사숙고하자. 그래서 오늘도 기준대로 저는 설정을 했어요. 기준대로 어떻게?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터지고 거래 터진 이후에 흐름에서 양봉이 나와 있었고 꼬리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든 또 좁은 공간에서 뭐 손절이든 빠르게 대처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원천 뭐 빨리 움직였고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미팅 중이니까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꽃 배달을 시켰는데 문자 왔다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예. 보내시면 되는데 일일이 확인 받으시려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대금에 굉장히 주목했어요. 이게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에요. 뭐가요? 주간 단위에 1200억, 1조 2천억, 주간 단위 1조 2천억이 DB하이텍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막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고점 넘기면 못 줘라고 거래가 안 실려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근데 오늘 거래가 터져줌으로써 주간 단위의 거래대금이 실려 안 실려요? 실리죠. 지난주에 거래대금 1조 5천억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미 오늘 기준까지 1,000만 주는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1,000만 주면은 평균 그래도 어찌됐건 7천억을 넘겨요. 그러면 수목금 3일 동안에 1,000억 그러니까 150만 주씩만 터져도 지금 급감해서 150만 주로 훅 급감할까? 그 정도까지 급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소 1조 이상 그 이상의 거래대금 터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래대금 터지고 전 거래 대비해서의 흐름은 다소 못 미칠 수는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고점을 넘길 때 거래대금만 터지면 된다 그랬죠. 앞부분에 고점 넘길 때 거래대금 터져 있죠. 그 앞전의 흐름에서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평가 인식을 자꾸 대처하자. 그 부분에 좀 두들겨 맞은 부분이 크죠. 어찌됐건 오늘 기준에 좀 프로그램 쪽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데 시초가까지 들여다봐야 되느냐라는 참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고 바로 직전 그 저점이 이탈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봉의 기준에 요 흐름을 먼저 좀 잡아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결론적으로는 5%를 쥐고 있어요. 5%를.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추세적으로 좀 놓고 보면서 손절 범위를 좀 더 열어놓을까? 이슈가 끝난 건 아니니까. 원칙을 다소 훼손시키더라도.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잘라낼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손실 확정을 지어야 되느냐의 기준이니까.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와 그리고 4월 포트 기준 이왕이면 뭐 거래가 없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전일의 기준을 보는 게 더 유리했고 개장수에 좀 더 빠르게 매수 사인을 드렸으면 더 유리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할지라도 일단은 직전 저점이 확 깨졌어요. 그것도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깨졌어요. 요 라인이 좀 짜증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손실의 기준이니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노선 범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건데 그 마지노선 범위의 부분을 시초가의 기준으로 어찌됐건 그것까지 무너지면은 미련 없이 거래를 빵 치고 들어올렸는데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흐름이 나와요. 이왕이면 그래서 특정 창구에 매수가 더 뚜렷해지면 그래 그들이 매수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지금 그들의 흐름은 기계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 거래량 분석을 한다면 거래가 터지고 빠져나간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응? 그 흐름보다도 일단 어찌됐든 그 흐름보다도 어찌됐든 어떻게 전체적인 거래량 거래대금이 분봉에서 보듯이 매도 물량이 저렇게 터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매도 물량 캔들의 기준에, 그러니까 거래량 캔들의 기준에 쌓여 있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쪽이 어찌됐건 나가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수급에 맹신하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그 가급적이면은 요자락에서도 지지를 좀 받아주고 그러고 나서 돌려놓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시초가 부분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가져가면서 4월 비중에 5%는 채워놓은 종목이니까 가져가면서 대처를 하고, 만약에 오늘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대처하는 걸로. 그래서 76,900원 그리고 76,800원이 5% 조정입니다. 고점 대비. 예,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우리 돌려놓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바닥에서 이제 2% 다시. 그럼 얼마예요? 77,800원이니까 1.5% 2% 기준 잡고 15,000원 뭐 기준 잡으면 1,500원 기준 잡으면 9,300원, 9,500원, 79,500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79,500원 요 정도 돌리면 오히려 이제 요 자락을 넘기게 됐을 때 편입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중간 범위는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요 바닥의 기준 그리고 마지노선의 기준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 당황스럽네요. 매수 사인 내고 고점에서 빠르게 대처 못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깨져 내려오는 흐름,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꼬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벅찬데 방금의 전략 기준에 맞게 추가적인 기준에서의 문자 사인 설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부분도 이제 긍정적일 수는 있죠. 손바뀝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이외에 뭐 직접적인 매수, 그러니까 UBS든 JP모건이든 직접적인 매수도 형성돼 있었다.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요 위쪽에서도 이제 일부 거래가 실려진 상태에서 흐름이었기 때문에 요 자락의 기준, 캔들을 가리지 말고 그냥 넣어놓죠. 그리고 요 자락의 기준. 그래서 조정폭의 기준에서는 글쎄요, 변동이 이제 원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앞부분의 조정에서는 중립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이제 수급이 조금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좀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정도가 이탈됐으면 정례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게 옳았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재차 이탈되면 그때는 마지노선을 요 자락으로 7만 시초가 부분 77,000원, 76,900원 요 자락이 이탈되면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합니다. 그리고 재편입을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 밀려 내려가면 어디까지 밀릴지는 사실상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DB하이텍의 전략 부분 올려드리고, 이제 1분봉입니다. 좀 이따 봐서 이제 5분봉이나 이런 기준도 한번 볼게요. 자, 쉽지가 않네요. 나름대로 좀 주의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대처해드린다 이렇게 최대한 조심해가면서 기준을 잡고 있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저점에서 돌려지는 포기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 SK 아이테크놀로지 전략 올라간 거 이거 뿌리세요. 뿌려주시고 아이테크놀로지, SK 아이테크놀로지 쭉 뿌려주세요. 오늘 시간별로의 기준에서 전부 올려주셔서 아이테크놀로지 위주로 하루 종일
아이테크놀로지 위주로. 됐죠? 그러면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오세요. 찾아오셔서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넣지 마시고 그 위에 거를 그냥 대표 번호만 넣으세요. 그럼 밑에 거 VIP 전용이면 똑같은 거 뭐 두 개를 뭐 하려고 그러. VIP 전용인데 위에 왜 들어가 있어? 이거 수정해 주세요. 그잖아. VIP 전용이면 VIP 전용만 받는 거지. VVIP 전용이라고 여기다 해놓고 여기 위에다 뭐 하려고 또 넣어?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번호를 하나를 더 오픈을 해놓든가. 그리고 번호 나중에 지정해 줄게요.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번호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격 부분은 VIP 쪽의 가격을 잘 올려놓으셨고요. 앞으로 이걸로 이제 다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인원 확인하시고 오늘 신규 가입자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셔서 전화 이쪽으로 주시고요. 번호 하나 더 기준 잡아주세요. 뭐 연구원이든 누구든. 그리고 이제 그 전화 또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모셔올 테니까 외부에서 어떻게든. 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합류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전일까지 비중 채우신 분들이야 뭐 고점 대비 눌려도 그렇게 크게 버거운 상태는 아닌데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죠. 지금 평균 단가가 오늘의 기준으로 따지면 72만 8천 원, 75만 원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74만 원 평균 단가인데 손실이잖아요. 2조 원장에. 짜증스러운 거죠. 다만 이제 뭐 전일 기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주력으로 갖고 오는 거니까 그거까지 부분은 이제 크게 무리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 부분 올려드리고 문자 발송해드리고 영상 압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